자, 오늘은 AD 24년도에서 나왔던 그 패트리버, 메이필드, 웨이필드 관련된 거랑 메이필드, 뭐 노멘클레처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것이 그 리버에 국한된 지지가 아니라 카디오 메타볼릭 리스크 팩터로 나온 것들, 그 다음에 요 스테아토시스 평가하는 유갭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마성하다니까 김선목입니다. 자, 보시면 23년도에 업데이트 될 때 여기서 보면 메이필드 자체가 리버 시로시스와 리버 캔서를 일으킬 수 있고 또한 카디오바스쿨 디지즈와 데스의 리스크와 연관이 있다라고 정도 코멘트가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때 섹션 4에 보면 뉴 레코멘 새롭게 리커멘데이션으로 네이플드나 내시가 있는지 당뇨 환자에서 리버 스크리닝 꼭 하라고 새롭게 권고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리버 디지즈는 그 당뇨 환자에서 메이저 컴플리케이션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라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3년도 얘기죠. 그리고 이 DM과 리버 디지즈가 마우 연관이 많이 되어 있다. 이게 23년도의 ADA고요. 24년도 거 보면 24년도 챕터 4에 보면 이게 컴프레hen시브 메디컬 리벨레이션 평가에서 보면 당뇨 환자에서 다 전반적 평가할 것들이 쭉 논란이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여기 보면 패스트 메디컬 히스토리에 보면 뭐 다양한 DM 히스토리도 있고 패밀리 히스토리도 있고 막 한데 퍼스널 히스토리 보면 세 번째 보면 오베스티나 obstructive sleep amnesia나 네이플드가 있죠. 그다음 BP 높은 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 중에서 어쨌든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리버 관련된 것들 네이플드가 패스트 메디컬 히스토리 챙겨야 되는 게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다음에 behavioral factor는 뭐 이팅 패턴, 술, 담배 이런 게 좀 있고 슬립 패턴도 있죠. 그 다음에 메디케이션 백신네이션 히스토리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테크닉에서는 요즘에 CGM 여기 아예 그냥 처음에 돼 있죠. 그래서 팔로우 비트마다도 CGM을 권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피지컬 에그점에 보면 키, 몸무게, BMI가 있고 그 다음에 풋과 폰도스카프 인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랩에서는 보면 A1C 당연히 알고 있는데 여기서 뭐 타입 1에서는 타이르 펑션 테스트 해라. 그 다음 메포민 먹을 때 비타민 B12를 내봐라. 이런 것들을 좀 챙겨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하나씩 보게 되면 이 레코멘션 정리된 거 보면 이제 챕터 4의 24A 보면 타입 2 DM이나 프리 DM인 경우에 비만하거나 카디오베스컬 리스크 팩터가 있으면 또는 이미 CVDG가 있으면 should be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hould be로 꼭 리버 파이브시스를 확인해 봐라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뭐 뒤에 25 보면은 타입 2 DM이나 프리 DM 같은 경우 하이 피포 스터디가 이걸 레비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5, 피포 그 스케일이 하이가 높으면 꼭 리버 스티프티스를 봐서 일라스토그래피를 꼭 해봐라 라고 되어 있고 일라스토그래피가 안 되면 뭐 바이오 마커라도 좀 써봐서 5-6 진행되는지 꼭 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결국에 뭐냐면 그 당뇨 환자나 또는 프리 DM 환자라도 비만이거나 카디오 메타볼 리스크 팩터가 있으면 또는 CVD가 하나도 있으면 리버를 꼭 스크린하고 리버 5-6 스캔을 해서 일라스토를 해서 LC나 HCC를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4-2.6에 보면 26에 보면 파이브로시 스림하면 리퍼 해서 간 전문의에게 원해서 평가를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건 서머리였고요. 뒤에 걸 쭉 보게 되면 뭐 다 길게 되어 있는데 이거 여기서 전반적으로 빨간 거만 보면 DM은 이제 메일 리스크 팩터가 되는데 4시에 그러니까 너나클릭 패티 스테아토 헤파타이티스죠. 요거의 프로모션에 리스펙터가 되겠다라고 되어 있고 밑에 보면 타입 2 DM의 70% 이상이 뭐 네이플드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내시는 히스토로직하게 5% 이상의 스테아토시 있을 때 내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헤파티라이트 인절이 되면서 스테아토 헤파타이티스가 되는 경우는 타입 2 DM 환자에서 네이플드에서 한 반 정도가 스테아토 헤파타이티스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이 스테아토 헤파타이티스 되면 염증 생기니까 5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F0는 없다가 1, 2, 3, 4가 되는데 우리가 의미 있게 드린 클리니컬 시그니피컨트 파이브로시스 F2인 경우가 12에서 2%가 벌써 있다는 거죠. 타입 2 DM에서. 그래서 타입 2 DM 환자에서 파이브 스캔을 안 하게 되면 이 F2 이상부터 우리가 클리니컬 시그니피컨트한 파이브로시스 하는데 F3가 가도 사실 환자가 증상 없기 때문에 꼭 당뇨 환자다. 그리고 다른 코옵이 돼 있다면 리버 파이브 스캔을 꼭 해서 리버 파이브 시스를 놓지 마라. 왜냐하면 12에서 20%가 동반되니까. 그렇게 되면 뒤에 보면 내시는 리딩 뭐 HCC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리버 플란테이션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리딩 코즈가 된다는 거죠, 미국에서. 그래서 요걸 놓치면 화자를 당뇨만 보다가 전반적으로 못 보면 간이 나빠진 걸 놓칠 수 있다라는 걸 코멘트하고 있습니다. 뒤에도 보면 이제 그래서 보면 왼쪽 위에 보면 클리니션이 언더 에스티메이트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간에 대해서 평가를 자꾸 안 하게 되고 적절한 스크린을 안 하게 돼서 언더 다이어스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되어 있고, 그 뒤에는 메이슬든이 메이플틴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정리해서 한 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서 오른쪽에 보면 더골 오브 스크린 오브 네이플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AD에서 관련된 것은 네이플드를 스크린하는 목적은 이 내시가 나빠지면서 시로시스와 HCC 되는 것들을 막기 위함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다음 페이지 보면 F2부터 나빠진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왼쪽 아래 보면 이머징 에비던스 되어 있잖아요. 네이플드가 크로닉 디지즈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CKD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타입 1 같은 경우는 대신에 조금 기전이 달라서 타입 1에서는 비만이 좀 적거든요. 그래서 이 타입 1에서의 파이브로시스 스캔은 조금 논란이 있다. 그래서 간수치 높거나 했을 때나 타입 1에서도 간수치 높거나 비만하거나 하지 타입 1에서는 이렇게 레코멘드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P4도 나왔고, 아까 말씀드렸던 일러스토그래피, 트랜전트 일러스토그래피 같은 것도 파이브 스캔이나 이런 거 해볼 수 있겠다. 근데 P4, 요거 오른쪽 보면 P4라는 것은 이건 뭐 점수 내는 건데, 요거는 스페시피티는 리저널한데 센티가 좀 떨어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 병원에서는 뭐 일러스토그래피 되니까 요걸 하면 되겠죠. 여기 보면 그다음에 리버 스티프ನೆ스 재는 거, 이게 리버 스티프네스 메저먼트가 LSM이거든요. 이게 엘라스토그래피 저희 병원 하는 거고, 여기서 보면 LSM은 베스트 밸리데이트 이미징 테크닉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5, 6로 리스트 스트리피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좋고 아주 밸리데이션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보면 이게 MRI라든지 리버 바이옵시가 물론 골드 스탠다드인데 이거는 하이 코스트고, 그다음에 모비티가 생길 수 있잖아요, 프로시저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제한이 되겠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음 넘어가면, 그리고 이제 메이플드가 댕전되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 권고사항에서 보면은 이 뭐 피지컬 액티비티를 권고하고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 해야 된다. 그리고 약을 쓴다면 GLP-1 아고니스트 같은 경우가 증명이 됐으니까 도움이 되고, 그리고 피오글리타진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 외에 4.30번 A 보면은 다른 글루코즈 로어링 에이전트 같은 경우, 그러니까 GLP-1 아고니스트나 피오글리타진 빼고는 네이플드는 큰 도움은 안 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에서 메이플드가 나오면 GLP-1 아고니스트나 TGD를 써라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인슐린 테라피도 나오고, 뭐 디컴패션 LC나 뭐 이런 것도, 그다음에 스타틴 테라피 보면 아시겠으니까 다 뭐 금방 넘어갔어요. 스타틴 테라피는 써라. 그다음에 뭐 메타볼 서저리 같은 경우도 할 수 있는데 뭐 디컴패션 LC나 이런 데서 조심하고 안 하겠죠. 자,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ADA에서 주는 의미는, 간에서 주는 요약은 ADA에서는 당뇨 전 단계라도 당뇨는 당연하고 카디오 모타블릭 리스크 팩터가 있다면 네이플드를 꼭 감별하고, 그리고 감별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피포 점수를 내거나 여기서 이상하면 간탄성 검사까지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병원은 피포는 뭐 스케일 뭐 점수 계산 이거 하시고 없이 간탄소 바로 검사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네이플드가 있다면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 웨이트 로스, GLP-1 나고스트나 TGD 약을 고려해라라고 알고 계시고, 근데 전반적인 느낌이 뭐냐면 이 IDA에서는 아직 당뇨 환자에서 네이플드를 놓치지 말고 잘 찾자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네이플드를 메타볼 디지즈의 코모비디티 정도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 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에서 네이플드 놓쳐가지고 HC 되거나 LC 되서 이런 걸 놓치게 되면 환자한테 문제되니까 당뇨 환자에서 꼭 간을 꼭 봐라라고, 그래서 파이브로시스 꼭 해라라는 정도의 의미지, 이 AD에서는 간을 스테아토시스까지 강조하거나, 그러니까 파이브로시스가 아니라 스테아토시스 강조하거나 무슨 이게 뭐 시스테믹하게 카디오바스큘 리스크 팩터라고 생각은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을 보면,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메이플드가 단순한 리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시스테믹한 문제라는 것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네이플드가 있는 사람은 카디악 어리스미아가 많고요. 뭐 ASCVD에 그러니까 카디오바스큘 디지즈의 인디펜던트 리스크 팩터로 작용한다라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 최근에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20, 30대 젊은 성인에서
서든 카디악 데스가 일어나는데 서든 카디악 데스의 리스크 팩터 잘 몰랐는데 패티 리버가 있으면 서든 카디악 데스가 올라간다는 게 확인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언뜻 생각해 보면 이건 뭐 뚱뚱한 사람들이 이미 잘 알려진 리스크 팩터가 있으니까 서든 카디악 어레스트가 많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를 다 빼고선 검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균 9.4전에 보면 모더레이트 정도의 지방간 지수인 사람은 어쿠트 카디악 어레스트가 15% 증가하고요. 하이 정도의 그 스테이시스인 경우에는 위험도가 55% 급격히 상승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간 질환이 그래서 지방간 질환이 패티 리버가 심정지의 공통 위험자인 대사증후군과 심혈관 질환의 발병 및 리스크 그 진행의 위험성을 증가시켜서 어쿠트 카디악 어레스트가 등장할 수 있겠다라고 코멘트를 했고요. 그래서 이 연구는 지방간 지수로, 그러니까 지방간의 정도로 예측되는 메이슬드에 따라서 급성 심장사 위험도 증가한 것을 최초로 발견한 세계적으로 최대 규모 연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3년도 연구를 생각하면서 출렸는데, 그래서 요거의 초점은 뭐냐면 ADA랑 다르게 ADA에서는 파이브로시스에서 LC, HCC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게 포인트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메이플드 자체가 네이플드를 안 하고 메이플드라고 메이슬드를 하면서 이게 카디악 리스크 팩터로 독립하게 올라가고 이거 자체가 되게 중요한 위험인자가 된다라고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자체에서 스테아시스만, 그러니까 파이브로시스, 스테아토 헤파타시스가 아니라 스테아시스 자체가 모더레이트 시비어에 따라서 위험도가 바뀐다는 아주 의미 있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른 논문들 제가 리뷰를 딱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거는 아까 그 논문에 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거 초록을 보면 메이슬드는 파이브로시스나 간에 국한된 문제, 즉 간경화와 간암의 문제를 벗어나서 스테아시스 자체가 여러 기전에 의해서 서든 카디악 어레스트를 일으킨다. 그리고 지방간 정도가 심할수록 더하더라라는 걸 잘 보여준 거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도 보면 여기서 보면 이 테이블이 꺾이는데 이게 네이플드 자체가 서든 카디악 어레스트를 올린다라고 되어 있고 요거에 좀 잘렸는데 여기 보면 이게 리스크 팩터가 잘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패트리버 인덱스가 60 이상 미만이고 이상인 거에 따라서 이게 잘 리스크 오브 서든 카디악 리스크가 잘 구분이 되는 게 잘 나옵니다. 자, 여기서 다른 논문도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거는 보니까는 보면 너널컬 패티 리버가 카디악 어리스마의 이모션 드라이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 빨간 줄만 읽어보면 네이플드가 모스트 커먼한 리버와 메타볼릭 디지인데 여기서는 메이플드가 그 인디펜던트 리스크 팩터로 작용하더라. 뭐에 적용하냐면 카디악 어리스마에 작용하는 거 악화되는데 그래서 이 기전을 살짝 여기서 보면 뭐냐면 노란 물 읽어보면 메이플드는 그 리스크 카디악 어리스마와 그리고 메타볼릭의 코미디티에 유의한 인자인데 벤트리큘러 어리스마든지 아니면 카디악 컨덕션 디펙트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밝혀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테아토시스 자체가 요것이 염증을 일으키면서 여기 밑에 보면 네이플드 릴레이트 패소피지올로지컬 엘터레이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이플드가 생기면서 패소피지올하게 이게 기전이 뭐가 대사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게 스트럭처하게 또는 일렉트릭하게 또는 오토노믹 리모델링 하는데 하트라든지 아리드모제닉 하는데 물질을 만들어서 이게 이런 걸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여러 대사 질환 중에서 간도 망가지듯이 여러 대사 과정 중에서 심장도 망가지고 콩팥도 망가진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심장에 문제가 일으킬 수 있고 그러니까 부정맥의 카디악 컨덕션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고요. 다음 보면 이거는 미국 아메리칸 하트 어소시에이션에서 발표한 건데 여기 보면 볼게요. 메이저리티에 보면은 그 네이플드는 리스크 팩터다. 아스로스클레로틱한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의 리스크 팩터가 되고 이거는 포텐셜하게 데스와 연관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을 보면 네이플드는 아스로제닉한 것들을 일으킨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진단과 스크리닝하는 데 있어서 또 수가 인터벤션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아하 가이드라인 요좀 나중에 또 같이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그럼 여기서 기전이 뭐냐면 쉐어드 메커니즘 나오고요. 그래서 카디오바스큘러 디지하고 네이플드 쉐어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 전반적인 커먼 디지즈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래서 노란 가운데 보면 서치 에즈 나오죠. 시스테믹한 인플라메이션을 일으키고 인슐린 리지스턴스를 일으키고 그럼 제네틱하게 리스크 베리에이션이든지 또는 거세 장애 마이크로바이옴 디스바이오시스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공통된 네이플드하고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이런 공통된 그 메커니즘으로 이게 연관이 되더라. 그래서
메이플드, 네이플드가 있어가지고 그 네이플드로 그냥 LC, HC 반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의 문제가 일으킨다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보면 그래서 이제 아하 가이드를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보면 이 중간에 각종 60번인 노란불 볼게요. 네이플드는 어소시에이션 관계되어 있는데 뭐랑 관계되냐면 엔도셀러 디스펑션이랑 관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의 인플레이션 톤을 올리고, 그 다음에 엑토피어가 팻을 막 쌓거든요. 그래서 판크레스에 팻 디포션 있는 사람도 많고요. 스켈레탈 머슬, 그 다음에 에피카디움이 많이 쌓입니다. 그리고 에피카디움 팻 볼륨이 많아지게 되면 이게 인트라마이오카디움, 그러니까 근육 자체에도 염증이 많아지거든요. 이러면서 엔도셀리엄 디스펑션이 생기고, 이러면서 아세로제네시스가 악셀러레이션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메이플드 자체가 리버 디지즈가 아니다. 이거는 ASCVD의 아주 리스펙터가 되겠다라는 거가 이 아에서도 밝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CKD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여기서도 보면 엑토픽 리피드가 쌓이면서 이게 CKD로 악화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옥시다티브 스트레스를 올리고요, 에이팝토시스도 올리고, 프로인플라마토리 또는 프로파이브로틱 리스판스를 되면서 이런 사이토카인이 막 나오면서 이게 디스리피데미아와 프로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 되면서 이게 네이플들을 일으키고, 이것이 또 똑같이 CKD의 프로그레션과 연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이 염증 반응에 관련된 것을 막으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해서는 추가적인 무슨 몰레큘을 찾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슷한 논문도 제가 쭉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CKD도 그렇고 네이플도 그렇고 연관이 많더라라는 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최신 논문들을 보고 정리해 보면 네이플드는 당뇨 환자들 잘 걸리는 코모비디티로서 약간 엔도오간 데미지 또는 코모비디티를 놓치면 LC와 HC로 가기 쉬우니 놓치지 말자는 개념 쪽, 그러니까 5C 놓치면 안 된다는 간에 국한된 개념이 있던 것을 이제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네이플드 벗어나서 메이플드가 되는 거고, 그래서 리피드 대사의 과정 중에서 리버 스테토시스 자체가 생기고, 이건 이제 5시스 생기기 전에부터 리버 스테토시스 생기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버 스테토시스 자체가 생기고, 이게 여러 공통된 무슨 메커니즘에 의해서 심장, 키드니, 혈관 내피세포에 데미지 주면서 서든 카디악 어레스트 또는 어리드미아 또는 크로닉 키드니 디지즈, 아세로스클레로시스를 일으키는 독립적인 카디오 메타볼릭 리스크 팩터로서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몇 명도 네이플드에서 너나콜리 패티 리버 디지가 아니라 메타볼릭 디지로 진단이 되고, 또 패티 디지라니까 또 어감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패티를 빼고 또 스테아시스가 중요하니까 메타볼릭 디스펑션 어소시에이티드 스테아톡 리버 디지다. 그래서 메이슬드로 가자라는 게 유럽과 미국의 가이드라인이 되겠고, 여기서 먼저 얘기하면 아시아, 일본이나 한국이나 홍콩 쪽에서는 메이플드로 가자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자에 발표 나온 게 메이플드보다는 스테아톡을 강조하는 메이슬드로 가자라고 지금 오늘 발표가 이제 간 위크에서 리버 위크에서 발표가 오늘 났더라고요. 자, 다음 볼게요. 그다음 이제 몇 명을 정리할 때면 이게 예전 거죠. 메이플드, 그다음에 비알코올성 지방간, 그다음에 지방간염 내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내시 연관된 네이플드 연관된 리버 시로시스 이런 게 있었죠. 근데 이게 다 올드 텀이고, 새로운 거 보면 이제 뉴 노멘클러처 보면은 메이플드, 메이슬드가 나와요. 그래서 메이플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메타볼리스 팩터 7개 중에서 2개가 있는 상태에 말한 거고요. 메이슬드는 5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쪽에서는 메이플드 밀었고, 미국하고 유럽에서는 메이슬드 밀었어요. 어쨌든 네이플드는 예전이고 메이플드와 메이슬드가 최근 텀이다. 근데 최근에 메이슬드로 정리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이플드 보면 아시아에서 얘기했던데 보면은 이 헤파틱 스테어시스가 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밑에 보면 7개 중에서 NS2잖아요. 2개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배가 많이 나와 허리둘레 높거나 혈압이 높거나 TG가 높거나 LDL이 안 좋은 거, 그러니까 HDL이 낮거나, 그 다음에 DM이 있거나 프리다이비티스 있거나, 또는 인슐린 레지스턴스 있거나, 또는 HSCRP가 높거나 2 이상인 경우에, 이런 것 중에서 7개 중에서 2개가 있으면 메이플드로 했거든요. 근데 이건 아시아 쪽이었고요. 요즘에 근데 요거 아까 요 기사 오늘자 보시죠. 10월 1일자에 보면 메이플드에서 우리도, 그러니까 대한간악회 27일 29일에 리버비클이 열렸는데, 여기서 우리도 이제 메이슬드로 하자. 패트리버에서. 그래서 메이플드가 메이슬드로 바뀌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어메리칸 어소시에이션 ASSLD에서 그 미국 간악회죠. 거기서 말한 메이플드 더 이상 쓰지 말자.
그래서 네이플드 말고 메이슬드로 가자는 건데 여기서는 뭐냐면 이 어덜트만 볼게요. BMI가 높거나 허리둘레가 많거나 또는 당뇨가 100 이상이거나 당화혈색소가 5.7 이상이거나 아니면 이미 당뇨를 진단 받았거나 이러면 벌써 하나만 있으면 벌써 여기서 이제 메이플드가 되는 거죠. 메이슬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BP가 높거나 BP약을 먹고 있거나 그리고 플라즈마 TG가 150만 넘어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HDL이 40 미만 남자에서는 40, 여자에서는 50 미만인 경우에 또는 고지혈약을 먹고 있는 경우. 그래서 이거 우리 내과 환자들에서 이거 없는 사람이 없을 텐데 이 5가지 중에서 하나만 포함되면 메이슬드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적용해 보면 카디오메스컬 리스펙터 중에서 그 5개 중에 하나만 있어도 메이스를 의심 상태이므로 루라 메이슬드로 치고 간 초음파를 급여로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비급여로 유기앱을 하면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스테아토 리버 디지즈에서 보면은 이제 하나씩 보면 메타볼릭 디스펑션 어소시에이티드 리버 스테아토 리버 디지즈 이게 메이슬드예요. 제가 그냥 메이슬드만 하고 처음으로 풀텀 얘기하는 것 같은데 메타볼릭 디스펑션 어소시에이티드 스테아토 리버 디지즈 메이슬드가 되겠고 여기서 그 스테아토 헤파타이티스 OTPT가 올라가면 메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중간에 이제 요 중간 맷 ALD는 빼고요. 일단 ALD가 있어요. 이쪽 측편에 알코올릭 리버 디지즈가 있는데 이 알코올릭 리버 디지즈는 시그니피컨트한 알코올릭 컨섬션이 있는 상태에서 간이 나쁜 상태를 ALD라고 하고요. 그런데 둘 다 만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메이슬드와 ALD, 알코올릭 리버 디지즈 둘 다 만족하는 경우에는 맷 ALD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맷 ALD. 그 다음에 뒤에는 뭐 특별한 카테고리인데 뭐 드럭에 의한 리버 인저리 또는 뭐 기타 등등이 있고 크립토제닉 SLD도 있겠습니다. 자, 요거 보면 요거 이제 그러면 우리 노멘클레처 할 때 연구도 그렇고 가지고 여기서 네이플드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메이슬드로 바꾸게 되면 논문이 막 바뀌게 되니까 이거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보면 맨 위는 메이슬드죠. 그 다음에 맨 왼쪽은 네이플드고 그 다음에 뭐 오른쪽은 보면 메필드 온리인데 여기는 거의 없어요. 메필드 온리. 그래서 대부분 여기 보면 여기서 메이플드 만족하면서 안 하는 경우 보면 뭐 2.9% 여기 5.8% 이렇게 되면서 그냥 대부분 같더라. 그래서 메이슬드하고 메이플드가 계속 오버랩이 되니까 우리가 네이플드라고 되어 있는 논문을 메이슬드로 혼용해서 써도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이슬드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건 아까는 미국 했었고요. 지금 이제 유럽에서는 이슬잖아요. 유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유럽에서도 여기서도 이게 여러 개 착 있는데 뭐 다 얘기하면 그렇고 어쨌든 유럽에서도 요거를 냅니다. 유럽에서는 그러니까 스테아토 리버 디지즈가 있어서 컨섬션의 알코올이 남자가 30g, 여자가 20g 이상이면은 알코올 리버 디지즈고요. 이게 아니면서 메타볼릭 리스크 팩터가 하나 있다. 그러면 메이슬드가 되는 거고 메이슬드에서 OTPT 올라갔다 그럼 메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메이슬드와 알코올 리버가 같이 만족하면 맷 ALD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뒤에는 드문 거니까 넘어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이렇게 한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메풀드라고 안 썼잖아요. 메이슬드라고 썼죠. 그래서 한국에서 메풀드한 건 없어졌고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그니피컨트 알코올 컨섬션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50g, 남자는 60g인데 주에 그래서 50g이 제가 이거 찾아보면 소주 한 병이 요즘 17도더라고요. 360도 cc에 17도면 48.6g이거든요. 그래서 여성은 일주일에 한 병 이상이면 시그니피컨트 알코올이니까 이거는 알코올 리버디즈 보는 거고요. 남성은 1.2병이고 맥주는 여성은 2.7병, 남자는 3병. 그래서 그냥 대충 소주 한 병 그러면은 이제 의미 있는 거라 보면 되고요. 남녀 구분 없이 맥주는 2병에서 3병. 3병 정도 보면 될 거예요. 3병 좀 모자란 게 여자고 3병 좀 더 먹은 게 남자고. 와인은 0.6에서 0.7병, 막걸리는 0.8에서 1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주종별로 이렇게 대충 안을 가만히 계시다가 이 정도 알코올을 먹으면 알코올 리버 디지즈를 진단하는 거고 스태투스에 있을 때. 근데 알코올 리버 디지즈가 있으면서 메타볼릭 리스크 팩터가 하나 있으면 그럼 맷 ALD라고 진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테아시스 평가를 하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면 스테아시스 평가의 골드 스탠다드는 당연히 간 조직 검사인데 이거는 힘들죠. 그다음 MR도 있는데 MR도 상당히 정확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힘들어서 못 하고 파이브시 스캔, 캡스코어라는 파이브 스캔이 있고 파이브 스캔은 사실 상품명이고요. G에서 만드는 유갭이 있고 그다음에 계산식으로 하는 패티 리버 인덱스라는 수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이제 파이브 스캔 그래프는 오른쪽 아래 그림인데 이거는 그 초음파를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블라인드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메스가 있거나 헤만지오마 있거나 캔서가 있거나 또는 주변에 지나가 혈관이 닿으면 이게 되게 안 맞아요. 잘 블라인드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건 좀 부정할 수 있고, 그래서 G에서 나온 게 U갭이라는 건데 U갭이 상당히 정확하다. 그래서 U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울트라사운드 가이디드 U갭이 울트라사운드 가이디드 어텐션 파라미터, 이게 U갭입니다. 이게 너나콜 패티 리버 디지에서 헤파틱 스테토시스를 평가하는데 되게 좋더라라는 거고요. 뭐 논문에 이렇게 결과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것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보게 되시면 뭐 1000명 가지고 했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MR하고 본 건데 MR 프로톤, 이게 MR 프로톤 뭐 드라이브, 무슨 프로톤 드라이브 FF 같은 이게 무슨 시퀀스예요. 그래서 MR PDFF가 이게 그 스테어시스를 보는 건데 요거랑 유갭이랑 잘 일치하더라. P-밸류 0.00001 미만으로 잘 되어 있고, 여기서 스테어시스 1, S0, 1, 2, 3 봤을 때 유갭이 잘 이제 P-밸류가 유의하게 유의미있게 벌어지는 거 보죠. 그래서 유갭과 PDFF가 잘 맞더라 라는 거고, 그래서 리버 MR을 찍거나 리버 바이op시 없이 유갭으로 잘 보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유갭의 특징은 비모드를 제공하기 때문에 아나토미컬 가이드를 줘서 엉뚱한 것들에서 혼돈되지 않는다. 메스라든지 헤만조마, 베슬 같은 거. 그래서 이거는 아주 쉽고 빠른 게 되겠다라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오늘 다 끝났고요. 메이플드는 정리하면 리버 디지가 아니다. 마치 그 ACR, 당뇨에서 ACI 오르면 뭐 콩팥 나빠지는 것만이 아니라 CV 리스크 올리는 거랑 똑같이 메이슬드가 있으면 이건 전신의 키드니에 또는 심장에 또는 뭐 일렉트로 시스템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메시로 인한 파이브스를 염려하여 일라스톨 평가하는 것은 진짜 당연한 시절이 됐고, 헤파타이티스가 없는 메이슬드도 스테아시스 정도를 평가하고 이 정도에 따라서 이것은 카디오 메타볼 리스크 팩터로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유갭은 MR이라든지 리버 바이옵시를 대체하는 쉽고 믿을 만한 검사이다 라는 게 이제 키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